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76년생 여성입니다. 이분이 좀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사주풀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은 아는 동생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한 명과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이 동생에 비해 모든 면에서 격차가 많이 나서 가족들이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남자분은 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남자들과 만나고 다닙니다. 지금도 이혼녀인데도 계속 총각들을 사깁니다. 그걸 또 자랑마냥 떠벌리고 다녀요. 주변에서 보기엔 성과 없이 손해만 보는 연애인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상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남자가 떠납니다. 성격이 고집세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약한 자는 무시하고 강한 자에게는 비위도 잘 맞추고 도움을 주곤 합니다. 술을 잘 마시고 예쁜 외모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섹시하게 꾸미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인데 좁은 동네에서 이러다 주위에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 도움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혼 때 친정 부모의 지원을 받아 억대 금액의 가게를 남편과 운영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이 동생이 돈 무서운지 모르고 심한 사치에 사람도 무시하고 조금 개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경제적으로 무능했고요. 남자복도 없고 본인도 철없어 보이는 이 동생이 이번 사업으로 돈은 좀 벌지 재혼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2살 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죠. 그리고 오행의 그 사주를 보면 병진년, 병신월, 을미일, 정축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오행이 없으면 그것이 지장간에도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에 수기운이 3개나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 그래도 지장간에는 수기운이 있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주를 여러분이 딱 봤을 때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이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극신약하다는 것은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성운도 하나도 없고 똑같은 비견겁재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신약하죠. 이렇게 극신약한 사주하고요. 그리고 인성운이나 비견겁재가 너무 많은 극신강한 사주, 이것은 모두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지나치거나 너무 없거나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신약하다는 것은 그럼 안 좋으면 어떻게 안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실 텐데 불안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인성운이 없죠. 제 인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거거든요. 나를 생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 없는 아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그 엄마를 나타내잖아요.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 없는 아이는 불안하죠.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또 인덕도 나타내거든요. 사람운도 나타내는데 인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을 받아야지 뭐 움직일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야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텐데 이것은 인이 없고
인이 없고 아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아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되거든요. 1개, 2개,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아웃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수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불안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글을 읽어보면 이 여자분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참 형편없는 남자만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이혼을 했고, 그리고 괜찮은 남자들은 또 떠나가고, 그리고 그 꾸미고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식신상간운이 강하니까 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 잘 꾸민다고 그 식신상간운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또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식상운이 강하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식상과다에, 그리고 재성운도 너무 많으니까 재다신약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을미일주에서요, 미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죠. 이것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토와 미토와 축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술토가 들어오면 진술충미 사형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토가 들어올 때도 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미충이 되면서 깨지는 게 재성운이잖아요. 재성운이 깨지니까 이분은 재물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 전업주부로 살기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재성운도 깨지고, 그리고 극신약한 사주고, 이렇게 극신약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이 좋고, 지금 사업에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내년이 진술충미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망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 사주를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일지가 충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이분은 충을 받는데 그 배우자궁이 깨지면서 동시에 재성운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과 남자가 다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식상운이 강하니까,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 남자운이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그 식상운이 간성운을 극하잖아요. 지금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죠. 금기운이 정관운이 여기 있는데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하면서 3개가 동시에 극해버리니까 아무리 월지에 앉아있는 이 신금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식상운이 강하면 그 사람이 그 남자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월지에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자궁이 또 충미충으로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남자분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불안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면 사업, 연애면 연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신묘대운이잖아요. 신묘대운이 천간이 을신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을신충이든 갑경충이든 일간이 목기운일 때 금기운이 들어와서 충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여기에서 이제 관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남자운도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42살, 이 신묘대운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대운 자체도 안 좋고 내년에 무술년이 진술충미 사형살이라는 거,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보다는 직장생활,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일단은 이분이 21세 계사대운,
31세 임진대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럼 직전에 30대운이 이제 임진대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극신약하니까 인성운인 수기운과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용신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천간에는 목기운과 수기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지의 구성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용신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최악의 운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30대 운도 그렇고 20대 운도 그렇고 최악의 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좋지 못한 결과를 냈다는 것은 이 대운이 안 좋은 40대 운에는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30대 운도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대운이 있잖아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요. 천간에도 들어오고 지지에도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정도 성과밖에 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대운 자체도 최악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죠. 확실한 용신운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운도 천간이 을신충, 60대 운은 충미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도 뭐 썩 괜찮은 대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사주 원국 자체가 워낙 극신약한 데다가 배우자 궁도 다 깨지고 재다 신약인 데다가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인성운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운을 보면은요, 내년 운이 주의해야 되고, 55세 경술년처럼 내년이나 55세 경술년처럼 이렇게 술토가 들어올 때를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몇 년간의 운을 보면 내년하고요, 46세 신축년이 천간지지 다충을 받잖아요. 이럴 때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런데 47세 이민년, 48세 계묘년 이렇게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올 때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59세 갑인년이나 60세 을묘년, 그리고 57세 임자년. 임자년은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자수가 들어가면서 신자진으로 용신인 수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뭐 잠깐 1, 2년 동안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일단은 사업하기에는 사주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76년생 여성의 사주였습니다.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였고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오늘 분석하신 분은 사주가 이제 약점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주든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해 갖고요. 특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산다면 얼마든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전사주 분석에서는요,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좀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잘 파악해 갖고 내가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어떤 투자 같은 것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산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